아침에 핸드폰부터 드신다면 지금 당신의 코르티솔이 3배 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드시는 분 정말 많으십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신저 알림을 보고 SNS를 스크롤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는 습관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습관이 당신의 몸을 얼마나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오늘은 이 위험한 아침 루틴이 우리 건강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본래 코르티솔은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우리를 깨우고 활동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호랑이를 만났을 때 우리 몸이 빨리 도망치도록 준비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심장 박동을 높이고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아침 시간에 핸드폰을 켜는 순간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더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코르티솔은 하루가 지나면서 서서히 내려갑니다. 아침 일찍 높아져서 오전 9시 무렵 가장 높고 점차 낮아져서 저녁이 되면 거의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핸드폰 알림, 뉴스 헤드라인, 누군가의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착각하고 코르티솔을 한 번에 3배까지 폭발시켜 버립니다.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몸이 긴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뇌가 착각하면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우리 몸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없는데 왜 항상 피곤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큰 걱정도 없는데 왜 자꾸 피곤함을 느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호르몬 폭발이 누적되면 피로감, 불안감, 소화 문제,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생기게 됩니다. 당신은 괜찮다고 느껴도 당신의 몸은 이미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예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또 나쁜 뉴스가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부정적인 정보, 불안감을 자극하는 뉴스, 사회 이슈들이 우리 뇌를 자극하면서 코르티솔이 더욱 올라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데 그 걱정이 뉴스를 통해 계속 확인되고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SNS에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성과를 이뤘는데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솟아오르게 됩니다. 자녀의 SNS, 친구들의 근황, 유명인의 소식까지 모두 비교의 대상이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단 15분의 아침 핸드폰 습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수면입니다. 아침에 높은 코르티솔로 하루를 시작하면 저녁에 코르티솔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멜라토닌이 서로 반대 작용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멜라토닌이 억제되는데 아침에 코르티솔을 너무 높게 올려놓으면 저녁이 되어도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더라도 깊은 수면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제로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 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게 되고 또 불안해서 핸드폰을 집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이 2주일, 1개월 이상 이어지면 만성불면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소화계통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핸드폰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고 장의 연동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우리 몸의 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침 루틴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릴 다음 내용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혈압과 혈당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아침에 핸드폰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10에서 20수은주 밀리미터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혈압약을 먹고 있는 분들에게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과도 반대작용을 합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혈관에 누적된 손상이 생기고 심장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25분이 당신의 하루, 아니 당신의 건강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다음 해결책이 사실 가장 핵심이니 잠시만 더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1시간이나 라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뇌와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시간이 뇌의 코르티솔 곡선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침 루틴을 이렇게 바꿔보시길 권장합니다. 첫째, 눈을 뜬 직후 5분간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세요. 복식 호흡으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 상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때 배가 부풀어 올라올 때까지 천천히 들이마시고 완전히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흡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낮아지고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침대에서 나온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세요. 찬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이 소화기를 깨워주고 몸의 신진대사를 정상화합니다. 밤 동안 굳어있던 소화기,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레몬을 한두 조각 띄워 마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소화 효소를 자극하고 간의 해독 기능도 도와줍니다. 이 시간에 핸드폰은 절대 금지입니다. 물 한 잔이라는 작은 행동이 당신의 신체 시스템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10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세요. 무리해서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과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부드럽게 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타이치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도 매우 좋습니다. 이 움직임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신경계를 정상적으로 깨워줍니다. 또한 근육 수축을 통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정신도 맑아집니다. 넷째,
여유 있게 아침을 드세요. 휘발유를 마시듯이 빵 한두 조각 급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곡밥이나 계란, 신선한 과일 등을 천천히 먹으면서 아침을 즐기세요. 통곡물과 단백질, 신선한 야채가 함께하는 아침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오전 내내 에너지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지 않습니다. 식사 중에도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뇌가 포만감을 더 잘 느끼고 소화도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최소한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햇빛을 맞으세요. 아침 햇빛은 뇌에 신호를 보내서 코르티솔을 정상적인 수준에서만 분비하도록 조절합니다. 또한 눈을 통해 들어온 밝은 빛이 뇌의 송과체라는 부분을 자극하면서 생체 리듬을 재설정합니다. 창문 옆에 5에서 10분만 앉아서 아침 햇빛을 받으면 당신의 생체 리듬이 정상화되고 저녁에 멜라토닌도 제대로 분비되어 숙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햇빛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숙면 시간에는 큰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핸드폰을 아예 다른 방에 두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뒤집어 두세요. 방해 금지 모드를 켜서 알림이 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띄면 자꾸 손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아침에 가장 약합니다. 밤새 자면서 뇌의 에너지 물질인 포도당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을 안 봐야지 라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이 있는데 메시지를 안 봐도 되나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30분, 1시간 뒤에 봐도 문제없습니다. 응급 상황이라면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아침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시작하면 일의 효율성이 더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시작한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보는 항상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건강은 매 아침마다 결정됩니다. 이 습관 변화를 시작하면 언제 효과를 느낄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 며칠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못 보니까 답답하고 뭔가 빠뜨린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2-3주 후부터 피로감이 줄어들고 3주 후부터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것이 풀리고 오후 시간이 더 활기찬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당신 스스로도 그 전에는 정말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한번 경험하면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 하버드 의학대학원 등 여러 의학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아침 시간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심해지는 시기에 이 조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여전히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아침 루틴 개선은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관리 방법입니다. 약을 처방받기 전에 혹은 약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미 불면증이나 만성피로, 혈압관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의약품에만 의존하기 전에 우선 아침 루틴을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지속적인 효과를 만듭니다.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함께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하면
온 가족의 건강이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침에 핸드폰부터 드시는 습관은 당신의 코르티솔을 3배까지 올려서 온종일 스트레스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피로, 불면증, 소화 문제, 혈압 상승까지 초래합니다. 하지만 아침 30분 1시간을 핸드폰 없이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으로 바꾸면 당신의 건강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복식 호흡, 미지근한 물, 가벼운 스트레칭, 여유 있는 식사, 햇빛 노출, 이 5가지가 당신의 아침을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혹은 이번 주부터 이 루틴을 시작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나눠주시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아침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